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허공을 응변하곤 합니다. 사실 존경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 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숲속의 나무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향기와 같아서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지금의 태도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겨우 신살 50세가 되셨습니까? 누군가는 벌써 50이라며 한숨을 쉬겠지만 내가 살아보니 50세는 인생의 노년기가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완성해가는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아주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둘씩 몸에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들이 아주 조금씩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의 품격을 갉아먹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자식들이 서로 모시려고 줄을 서는 반면 어떤 노인은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쓸쓸히 문을 닫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50세 무렵부터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보상심리라는 독초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하며 너희를 뒷바라지 했는데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수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배를 세자가며 자식을 가르쳤고 50대인 여러분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자 기쁨이어야 하지 결코 나중에 돌려받을 적금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 숭고했던 희생은 한순간에 거래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식들은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부모를 고마운 존재가 아닌 채권자로 느끼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곧 진리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으라며 젊은 세대를 훈계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더군요. 내가 50대였을 때의 세상과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들의 고민을 나의 낡은 잣대로 재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너의 고민이 참 깊겠구나라고 그저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100마디 훈계보다 훨씬 더 큰 어른의 무게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옳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고집이 계속된다면 남은 여생은 지독한 고독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찾는 이유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 곁에 머물 때 느껴지는 평온함과 배울 점 때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할 5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나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100세 시대에 진정한 어른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부모로 남기 위한
가장 절실한 조언입니다. 인생의 오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황혼은 찬란한 금빛이 될 수도 있고 차가운 잿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삶을 갉아먹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에 대해 깊이 들여다봅시다. 50세가 넘어가면 마음속에 묘한 조바심이 생기곤 합니다. 자식들은 이제 머리가 커서 내 품을 떠나려 하고 사회에서의 내 위치는 예전만 못하니 무의식 중에 가족 안에서만이라도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존경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물질과 과거의 고생을 담보로 자녀의 삶을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뜨거운 교육열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배불러야 한다는 일념으로 50대까지 달려오셨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헌신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의 대화는 짧아지고 벽은 두꺼워지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는 사랑에 보이지 않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희 아파트 살 때 내가 보태준 돈이 얼만데? 이런 말들은 자식의 가슴에 고마움이 아닌 부채감을 심어줍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결코 진심일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이유가 돈을 물려받기 위해서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진정으로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자신의 희생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 오히려 너희가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말하는 부모 곁에 자식들은 스스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나의 낡은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50대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시기라 스스로를 인생의 전문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직장생활, 결혼생활,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방식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려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20, 30년 전에 겪었던 세상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다른 행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장의 시대, 노력하면 보상받는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저성장의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고 너희는 노력이 부족하다느니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틀렸다느니 하는 말은 그저 노인의 고집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내가 이여령 교수와 생전에 대화를 나눌 때도 자주 느꼈던 점이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 공부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네 세대의 방법이 있을 테니 네 소신껏 해보렴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50대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 할 때 자녀는 부모를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내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간섭이 사실은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심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를 높이고 내 경험을 윽박지를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봐 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등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연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50세는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통제권의 줄을 조금씩 늦춰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줄을 놓아야 비로소 자식과의 진정한 동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자식의 목덜미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들의 등을 다독여줄 따뜻한 온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습관은 우리의 입술과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년을 살며 수만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 사람이 어떤 노년을 보낼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의 온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은 몸의 근육이 빠지듯 마음의 근육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때를 틈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고약한 습관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끊임없는 질병의 호소와 부정적인 신세한탄의 반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저 역시 100세가 넘으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 어딘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아픔을 훈장처럼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죽어야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자녀들도 걱정하며 달려오겠지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고통의 호소는 듣는 이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러 올 때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불평을 들어야 하나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원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으로 모이게 마련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정원 같은 노인 곁에는 사람이 북적이지만 늘 죽음과 질병의 냄새를 풍기는 공동묘지 같은 에너지 곁에는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통증이 타인의 기쁨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자녀의 사생활과 가정사에 대한 무례한 침범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이 선을 넘는 데서 발생합니다.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그들은 이미 독립된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에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손주를 어떻게 키우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부부싸움은 왜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많은 50대 부모들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의 독을 뿌립니다. 특히 내가 네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 정도 말도 못하느냐는 식의 태도는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저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설령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자녀가 빗속을 걸으며 단단해질 기회를 뺏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자녀 집에 갈 때 절대로 먼저 전화를 하지 않고는 가지 않으며 가서도 살림살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지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집 자녀들은 부모님이 오시는 날을 축제처럼 기다립니다. 반면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는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에서 품격이란 참을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마디 있어도 그중 8마디는 삼키고 꼭 필요한 2마디만 따뜻하게 건네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당신을 어른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분노와 짜증은 나의 약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깊은 바다 같은 평온함이 자녀들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가시인지 아니면 상처를 어루만지는 꽃잎인지 오늘 하루 조용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5번째 습관이자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부모들이 빠지는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으니 오직 자식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고 믿으며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는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며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은 자기 관리의 포기와 배움을 멈춘 채 자녀에게만 매달리는 삶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모를 가꾸지 않거나 위생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고 반문하시겠지요.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명력 있고 단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무너져 내리고 소홀한 것을 멀리하려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갈하게 옷을 입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자신을 아끼는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나의 부모님은 여전히 당당한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나태함입니다.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나라며 세상의 변화에 눈을 감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의 주제는 과거에 머물게 되고 자녀들과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존경받는 노년은 공부를 멈추지 않는 노년입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고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책 한 권을 읽으며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장을 멈추지 않을 때 자녀들은 여러분을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닌 대화하고 싶은 인생의 선배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의 전화 한 통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주말에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삶은 필연적으로 서운함을 낳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독이 되고 그 독은 결국 자녀를 향한 비난으로 터져 나옵니다. 50세 이후에는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즐겁고 바쁜 부모를 볼 때 자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나 오늘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바쁘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에게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외면과 내면의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낡고 해진 옷은 과감히 버리고 스스로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십시오. 둘째, 나만의 방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자녀의 삶에 틈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빛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배움을 취미로 삼으십시오. 배움은 뇌를 젊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100세를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50세는 그 황금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입구입니다.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행복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빛낼 때 그 빛에 이끌려 자식과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품 안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저녁을 외롭지 않게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마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50세를 넘어 60, 70세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은 바로 비움과 포용입니다. 인생을 100년 넘게 살다 보니 참으로 기이한 이치를 깨닫게 되더군요. 내 손에 든 것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칠 때는 소중한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더니 오히려 손을 펴고 마음을 비우니 그 빈자리에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나 예전 같지 않은 대우의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다수의 분은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화를 내므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붙은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모욕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모욕조차 품어안는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무리하게 굴 때 똑같이 맞서기보다 네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라고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침묵과 배려가 자녀의 가슴에는 수만 마디의 구중보다 더 깊은 울림과 반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뜨거운 볕을 내리쬐며 열매를 맺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태양이었다면 50대 이후에 우리는 지친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가진 고목구무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기대어 쉬는 사람에게 왜 고맙다고 하지 않느냐거나 내 덕에 시원한 줄 알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상처 입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넓은 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존재로 기억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내 상식과 다른 자녀의 행동을 보았을 때 이 말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둘째, 고맙다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대접받기를 원하기보다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한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머뭅니다. 셋째, 나는 행복하다입니다.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던 수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후회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50세는 용서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자식, 내 기대를 저버렸던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의 빈자리에 비로소 평온함이 깃들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은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겨낸 세월의 훈장입니다. 그 주름 사이로 인자한 미소가 번질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 노인이 건네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50부터가 아니라 깨달은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따뜻한 햇살 아래 잔잔하게 물결치는 호수처럼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